설란영 여사, 김혜경 여사는 딱 같이 대화를 하고 살아온 역정을 보면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설란영 여사가 연설을 하는 거 보면 아주 조곤조곤하면서도 감동 있는 연설을 하시고 또한 그 득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여사 토론회를 하자. 네. 그러니까 바로 반격이 들어왔거든요. 네. 뭐 이준석 후보는 뭐 아시다시피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직은 이 여사가 없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대통령 뽑는 선거지 여사 검증을 왜 하냐 이런 식의 비판이 들어왔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하와이에 계실 때 한 말이거든요. 예. 민주당에서 만일 김혜경 씨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네. 그렇다면은 응했을 것이다. 비판이지만 아마 응했지 않았을까. 민주당의 특성상 난 네. 그랬을 때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설란영 여사, 김혜경 여사는 딱 같이 대화를 하고 살아온 역정을 보면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받을 수 없는 내용이죠. 네. 받을 수 없는 거 알고서도 김용태 네, 위원장은 그러면서 제안을 했군요. 김용태 위원장의 그 제안 형식은 전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가 지금 거의 나타나질 않고 있는데 네. 과거 김혜경 여사가 보여줬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게 법카를 뭐 사가지고 법카로 인해서 뭐 과일 사고 소고기 사고 제사상까지 차린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관용차를 제공받아 가지고 사실 운영했던 부분 또 거기 경기도 공무원인데 사실상 김혜경 여사의 전속 비서로 했던 부분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은 드러내는데 하나의 그 선거 전략. 선거 전략적으로는 아주 괜찮았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선거 전략이 될 수 그래서 있었다. 그걸 소환시키는 또 그 효과는 충분히 있었죠. 네. 너무 상대를 비방하기 위한 흑색 선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객관적으로는 선거 전략 비방은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네네. 비방은 하나도 안 하고 그다음에 다만 토론을 제안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그런 과거의 모습을 소환하고 우리 설란영 여사가 갖고 있는 장점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런지 뭐 설란영 여사께서 활동 폭을 많이 넓힌 것 같아요. 네, 뉴스 현장도 많이 나가시고 언론도 많이 나오시고. 설란영 여사가 네. 연설을 하는 거 보면 아주 조곤조곤하면서도 감동 있는 연설을 하시고 또한 그 득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설란영 여사가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국민적 호감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뭐 반응이 좋다. 네. 네, 선거에 도움이 되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행보네요. 네. 여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용태 위원장이 또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검증까지도 가능하면 하겠다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네. 좀 늦은 선긋기 아니냐, 늦은 거리두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부에 대한 비판적인 그 시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차피 윤석열 정부와 김문수 후보 간에 선긋기는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 네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적인 국민적 시각을 인식해서 아마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제가 하와이 가 있는 동안 벌어진 일이라서 맞아요. 예. 요즘 행보가 정말 빠르거든요. 김용태 위원장 네. 행보가 던지는 메시지도 상당히 강하고요. 대통령은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과 관계가 없다. 네. 예, 그런 선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까지 사과. 과거에 어떤 그 국민적인 비판의 문제를 충분한 사과가 없었다는 게 이제 그 국민적 인식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 것이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고 나서 상당한 쇄신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바깥에서 볼 때는요. 당 지도부에서 진작에 이걸 했더라면 선거에 훨씬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거는 네. 되고 있다. 일찍하면 있습니다. 항상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인가요? 예, 네. 그 타이밍 판단을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10여일 남았는데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님한테의 변수, 또 이재명 후보한테의 변수,
두 후보의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상황으로 계속 선거가 유지가 될까요? 결국은 이제 큰 변수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변수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 본다면 네. 단일화 네. 부분이 하나의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맞습니다. 네. 지금 항상 보면 김문수 후보는 과거에도 굉장히 극히 어려운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 그렇죠. 당시에 지금 박지원 제일 분위기 좋은 선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박지원 그 당시에 의원과 부천에서 붙을 때는 네. 사실은 뭐 이거보다 훨씬 큰 격차를 가지고 해서 뒤집었는데 네. 김문수 후보 입장은 내가 보니까 뚜벅뚜벅 걸어가는 선거 전략을 치고 가시고 잘 보시면 그 소위 말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거의 안 쓰세요. 그렇죠. 네. 그 국민들에게 당신의 진정성, 당신의 삶을 보여주고 당신의 업무 영역을 하나씩 알려주는 전략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계시고 저는 그 전략이 아주 가파른 상승세는 아니지만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지금 감동을 주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삶이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와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으로 다 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비되는 전략이 선거 네, 막판까지 계속 이어질 계속 것이다.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예. 이번 주 말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 되면 네. 제가 봐서는 40%를 분명히 넘어간다. 그래서 다음 주 초. 박빙으로 이제 갈 수 있을 것이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예상을 합니다. 이번 대선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 대선이 어떤 대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뭐 뚜벅뚜벅 걷고 있는 김문수 후보의 진정성이 결국 선거 결과로 이어질지 뭐 어떤 대선으로 귀결돼야 된다고 이번 대선은 판단하시는지요? 결국은 김문수 정부와 네. 이재명 정부를 선택하는 대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초로 해서 그 기업의 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계속 가시고 계시고 네. 법치주의의 확립도 이런 여러 가지 그 우리가 보수가 추진했던 네네. 그 핵심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의 지금 전략을 보면 지금 그 과정에서 보였던 사법부 압박을 통한 뭐 그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면제하는 네네.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기업을 발전을 얘기하면서도 그와 상반되는 그 뭐 우리 파업 조장법을 인정하다든지 하는 그런 반대되는 정책, 그리고 52시간제를 또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건 1차선에서 우클릭을 켜고 좌회전하는 정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상당히 지금 두려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입법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를 장악하고 네. 거기다가 지금 본인의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본인의 죄를 면하기 위한 입법 작용, 그다음에 뭐 사법부 헌법재판소 법 개정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의대 또한 특검법. 예. 네. 그다음에 청문회까지 개최하면서 끊임없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모습 속에서 국민들에게 일당 독재의 모습 또 과거 차베스가 베네수엘라를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과정 그런 것들이 다 연상되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한테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채택하느냐 아니면 네. 일당 독재를 갈 것이냐. 어떻게 보면 극명한 두 정부의 색깔이 이에 그대로 대한 선택이 남아있다고 선택과 결정을 하는 네. 대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6월 3일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하와이 가셔가지고 홍준표 전 시장을 모시고 오는 그런 상상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4명이 갈 때도 예. 저희들이 다 사비를 들여가지고 가서 사비로 다녀오셨어요? 그럼 당연히 사비로 가야죠. 네. 이건 당이나 뭐 선대본부 차원에서 얘기된 게 아니라 네네. 저희 캠프의 사람들이
그 논의하고 결정하고 네. 우리 후보에게 보고를 한 다음에 승인을 받고 다 사비로 갔던 겁니다. 네. 뭐 쉽게 말씀드려서 오신다고 한다면 네. 버선발을 신고 뛰어가야죠. 아, 다시 한번 그럴 수 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대선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모시는 자리 만들고 싶습니다. 그때도 시간 내주시면 네, 또 이렇게 재밌는 대화를. 서정표 기자가 부르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말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